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욕적인 용도 밑에 우리 조국에 가는 곳마다에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삶을 하루빨리 안겨주시기 위해 바쳐가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면부류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은 평양 화장품 공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2월 4일 평양 화장품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 공장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평양 화장품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현대적인 공장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공업의 표준 본보기 공장으로 일신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셨습니다. 2015년 2월 4일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공장 분해에 건립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적 사숙비와 모자이크 벽화를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03년 8월 공장을 찾으시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을 감회 깊이 돌이켜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그마한 화장품 하나도 그곳이 우리 인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복에 무더위도 맞닿지 않으시고 공장에 용도의 자욱을 새기셨다고, 모두가 우리 장군님의 순간 뜻을 높여받도록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보이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순간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공장을 찾아주신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화장품을 다정다양하게 생산하자면 우선 화장품의 분류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 치료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같은 품종이라도 사람들의 기호와 피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은 그대로 화장품 생산의 다정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현지도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하는수록 그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따라서지 못하는 우리들이 막 재스럽습니다. 지금 어한공장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사전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지난 시기 나타난 결함들을 극복하고 생산 정상화와 제품 질 제거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켜 인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서 떨쳐났었습니다. 우선 모든 종업원들이 우리의 원료와 우리의 기술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합리적인 기술 지표들을 찾아서 실천에 더해가기 위한 이런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 화장품 공장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성과들을 일으켜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 체득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연구 토론회가 3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과학, 교육, 혁명사적부문, 당 간부 양성기관의 교원, 연구사, 일꾼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혁명무력 건설의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졸세위인들의 군용도 업적을 깊이 있게 해설 논증한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적 군건설 위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기립히 내며 무적의 군력을 지닌 강대국의 국민된 자긍심을 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 국면을 힘차게 이뤄나갈 의지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변혁과 발전을 안아오기 위한 새해의 총진군길에서 당의 부름에 화답하는 청년들의 기세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문화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회로 모든 동맹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사상 공세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교양고점들에 대한 참관을 통해서 모든 청년들이 전세대 청년들처럼 당이 부르는 곳에서 애국 청년의 불굴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족관을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충실성의 전통을 다시금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천리마 시대의 청년들은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맡은 일터마다에서 기적을 창조하며 청춘을 빛내었습니다.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미운 떨쳐온 우리 전세대 청년들처럼 사회주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더 많은 명작 창작 성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사회주의 대건설장으로 부른 당의 허설을 높이 받들고 북부 철길 건설에서 노력적 위운을 세운 장현희 동지와의 상봉 모임도 조직했어 모든 청년들이 우리 국가 고유의 전통인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요했습니다. 닥쳐두는 추위가 너무나도 춥다나니까 정말 한두 사람이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동무들이 다 동요했댔습니다. 북부철길 건설자 동지들은 휘몰아치는 눈보라 생명을 위협하는 북락을 이겨내면서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면서 공사를 다거쳐 끝냈습니다. 정말이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쪽의 군짐을 떠매고 단 5년 만에 전 구간의 철길을 개통한 전세대 청년들의 위호는 우리 새세대 청년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을 높디는 심장으로 받들어 탄원하는 청년들을 축하하는 모임은 모든 청년동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힘있게 떨쳐나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는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빈터에서 기적의 천리마를 안아올린 1950년대 청년들의 그 투쟁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머니 당의 부름에 팀장으로 하답해 나서는 조선 청년의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당이 부르는 격전장들에는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섰습니다. 우리 문화성안의 청년들은 당에서 번개를 치르면 우리로 하답해온 조선 청년의 번대와 기계로 오늘의 정진군 격전에서 언제나 청년 돌격대가 되고 기수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정확히 관철하려는 혁명적 기상이 온 나라에 나래치고 있는 속에 수많은 공장과 기업자들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 동원하고 기술혁신 운동과 사회주의 경쟁 운동을 활발히 벌려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도건설을 통익하게 벌일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세대 노동계급들이 투쟁 정신과 기품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이거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도 측정 장치를 비롯해서 이거 여러 건의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했는데 생산 실수율도 높이고 원가도 많이 절약했습니다. 올해도 이거 정비 보강 계획 실현을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 누구나 창의관을 할 수 있다는 이 신심을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기술 혁신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세에 우리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출품돼서 인민들이 평가 의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수요자들이 기여와 취미, 연령상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7종의 300여 종의 새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도안 창작을 선행시키고 그에 맞게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서 설계, 재단, 가공에 이르기까지 제품 위주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3일 현재 누적된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감염자는 6억 7,596만여 명, 사망자는 676만 9,400여 명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위험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 보건계의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단마르크 등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CH.1.1이라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H.1.1 변이 비루스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형인 BA.2.75 계열의 6세대 비루스라고 합니다. 이 변이 비루스는 지난해 7월 인디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올해 1월 말 현재 67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영국, 단마르크, 싱가포르에서 우세종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 이 변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률은 거의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CH.1.1이 우세한 갑작 변이 비루스종으로 지목됐으며 현재 전파되고 있는 변이 비루스들 중 5번째 우세종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 연구 자료에 의하면 CH.1.1 변이 비루스가 정전의 오미크론 아형들에 비해서 면역 회피 능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최근에 새롭게 전파되고 있는 CH.1.1의 면역 회피 능력과 전파력으로 보아 감염과 재감염이 또다시 급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지역들에서 CH.1.1의 독성이 어느 정도 강해졌다는 관측 자료도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면밀한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의 계속되는 출현에 대처해서 65살 이상의 노인들과 기초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왁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매 개인들이 방역 대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에서 큰 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윤 4일 동안 내린 폭우로 해서 공공기관들과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카슈미르 지방에 있는 온화한 스키장에서 1일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눈사태에 묻혀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브라질에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